1인당 GDP 한국 대만의 뒤지는 근본적 원인과 결함. 일본 뉴스. IMF 자료에 의한 2023년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3,147달러로 전세계 31위, 일본은 33,949달러로 30위로 나타났습니다. IMF에서 전망한 2024년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4,165달러로 31위, 일본은 33,138달러로 34위로 역전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진학률은 73.3%, 일본은 56.6%입니다. 이 수치는 그나마 최근 20년간 크게 늘어난 것이며 2001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0%였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에 뒤지는 근본적 원인과 관련된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7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실린 금년 일본은 1인당 GDP에서 한국과 대만에 뒤진다. 초연제가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결함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가 2024년 중에 일본을 제친다.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 대표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상태를 직시해 생산성 향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금년 4월에 공개된 IMF 세계경제전망에 의하면 2024년 1인당 GDP는 일본이 33,138달러인 반면에 한국이 34,165달러, 대만이 34,432달러로 일본을 제친다.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일본을 제친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는 이후에도 일본과의 거리를 넓힌다. 2029년에는 일본이 49,949달러이지만 한국은 42,326달러, 대만은 43,104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엔저로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급속히 떨어졌다. 달러 표시 1인당 GDP에서 일본의 지위 하락도 엔저로 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실체 면에서도 일본의 몰락 양상은 현저하다.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 IMD가 6월 17일 발표한 세계 경쟁력 랭킹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홍콩 5위, 대만 8위, 한국 20위다. 반면에 일본은 역대 최저인 38위까지 떨어졌다.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절망적일 정도로 떨어진 것이다. 또 하나의 지표인 기업 시가총액 세계 100위 이내에 랭크하는 기업으로 일본은 토요타 자동차 한 개사인데 한국과 대만도 각각 한 개사씩이다. 이를 보면 기업의 실력도 일본, 한국, 대만이 거의 같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순위에서 TSMC나 삼성이 토요타보다 앞선 것을 감안하면 한국과 대만의 기업력이 일본보다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토요타는 가솔린차 제조회사로 낡은 타입의 제조업에 속한다. 반면에 삼성과 TSMC는 새로운 시대의 기업이다. 그래서 장래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대만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통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국가적 위기에 빠졌다. 원화 폭락으로 대외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됐고 IMF 관리하에 놓여 IMF 특별대출로 겨우 살아남았다. 이때의 경험으로 한국인은 크게 바뀌었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 힘을 쏟은 결과 한국의 인재력은 몰라보게 높아졌다. 유학생 수를 봐도 일본보다 많다. 또한 영국 조사 기관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작성하는 세계 대학 랭킹에서 상위 100위 이내에 들어가는 대학이 3개가 있다. 이는 일본의 2개보다 많다. 한국의 교육부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열의가 인재의 질을 높이고 높은 성장률을 가져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교육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일본 고등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1인당 GDP에서 일본이 한국, 대만에 뒤지는 것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되며 매우 중요한 사태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일본이 세계 동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아시아 국가 및 지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일본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우리 생활에 비해서도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이런 위기적 상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에서도 소득세 감세와 금융 완화 등 선심성 정책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안전보장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안전보장의 틀 안에서 일본이 지킬 가치를 가진 나라임을 집단 안전보장의 파트너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방위비를 늘리는 것보다 안전보장상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것은 결코 공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예가 대만의 TSMC다. 이 회사는 대만에서 호국 신산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원래 대만을 자연으로부터 보호하는 산맥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TSMC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었다. TSMC 공장이 대만에 있는 것이 대만 유사시 억지력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그와 같은 호국 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이 안 되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엔저이기 때문이라든지 미국은 GDP가 풍부해도 치안이 나쁘다. 한국은 대만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잘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에서는 기혼 여성의 대부분이 130만엔 이하의 연수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을까요? 한국과 대만은 어떨까요? 1인당 GDP 대책으로 그런 것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음식업도 드라이버도 제조업도 모든 업계에서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왜 일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을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중국과 한국처럼 클럽 활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생활에 지금의 평범한 일본인 학생이 견딜 수 있을까요?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창출하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1인당 GDP가 아니라 생산 연령 인구당 GDP로 비교하면 일본은 아직 상위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되고 있는 일본은 1인당 GDP로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한국이나 대만, 홍콩은 출생률도 일본보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1인당 GDP의 숫자에서는 시달릴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문제가 있지만 대학생 레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옛날에는 승자가 대학에 많이 진학했지만 지금은 경쟁하지 않아도 대학에 간다. 끈기도 없고 노력도 없다. 이 기본적인 부분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부상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